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과 상속증여세를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 상속세,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냐 비거주자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이 되는지 비거주자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국에서 발생한 어떤 세금 문제, 특히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공제 범위 등을 고려해가지고 세액 자체가 달라지고 극단적으로 수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단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한국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일단은 법령상으로는 소득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 특례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든지 아니면 183일 이상 한국에 거소를 두고 거주를 하는 경우에 세법상 거주자라고 한다.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주소를 둔다는 게 무엇이냐? 소득세법 규정을 보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국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주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느냐?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탁 뭐를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한국에서 이 주소라고 한다면 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법상 이 주소로 추정이 되기는 합니다. 달리 반증이 없다면. 근데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이제 시민권자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는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그냥 183일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183일만 거주한다고 해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거주 기간이 183일이 된다라는 것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생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거주 기간, 국적, 건강보험을 납부를 했느냐, 한국에서 일을 해가지고 소득세나 이런 거를 납부를 했느냐, 종합소득세나 이런 거 납부를 했느냐,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떤 경위로 취득을 하게 되었느냐,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느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실제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휴대폰을 한국에서 쓰고 있느냐,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납부를 하고 있느냐, 국내 신용카드는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다양한 생활관계를 보고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딱 거주자다, 어떤 경우에 딱 비거주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한국에 거주하시고 한국에 주로 사는 분이시면은 그냥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이 될 것이고요. 실제 미국에 영주 목적으로 가서 거주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사망을 하셨다면 국적은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미국이라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실제 상속을 받게 되는 자녀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돌아가신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망인을 기준으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상속세 산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망인께서 한국에 있는 서울에 한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한 채 남겨두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느냐, 만약에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영주 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셔서 돌아가신 경우, 만약에 배우자 공제를 충실하게 다 받는다면 배우자 공제는 10억까지 인정이 될 것입니다. 30억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일괄 공제 5억이 기본으로 된다고 하면 15억 공제를 뺀 15억에 대한 과세가 될 것이고요. 15억에 대한 기본 세율은 4억 4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주로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경우에 이때 한국에 30억짜리 동일한 아파트를 남겨두신 경우에는 세금 차이가 대단히 크게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 배우자가 계신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비거주자이면 한국 세법상 배우자 공제 같은 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망인이 비거주자라면 일괄 공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망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30억짜리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30억에서 기초공제 2억을 뺀 28억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28억에 대해서는 9억 6천만 원이 기본 세율이 되겠습니다. 망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세금이 2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거의 5억 원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망인이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한국에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의 과세권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서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즉 이렇듯이 망인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서 재산이 국내에 있느냐 아니면 국외에 있느냐 두 개 다 과세 대상이 다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망인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는 빼주고 순수한 재산 가액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인데요. 망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국 세법상 서울에는 아파트를 남겨뒀고 근데 미국에 상당한 어떤 채무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채무를 한국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 진행한 사례입니다. 망인이 미국에도 일정한 채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재산 정리 충분히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이민 가기 전에 전세를 두고 간 아파트가 있었는데 미처 정리를 하지 않고 전세가 계속 자동연장이 돼서 미국에 있는 채무까지 공제를 못 받은 것입니다. 망인이 비거주자라면 미국이 아무리 많은 채무를 남겨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할 때 미국에 있는 채무를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억울한 결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면밀히 체크하셔가지고 상속세를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를 단지 내지 않기 위해서 사망하시기 이전에 재산 정리를 그냥 어느 정도 해버린다. 이런 경우에도 본다면 세법상 한국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사망 당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사망 전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최소화하고 정리해서 미국으로 가져가시면 적어도 한국 정부에서 과세권이 있는 재산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사망 직전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막 처분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막 가지고 나가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에는 미국으로 가지고 나간 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자녀한테 보낸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게 다 증여세가 과세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있는 내 명의의 계좌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세무서에 승인을 받아서 넣어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사망을 하신다면은 그 승인을 할 때 보고했던 자료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과 미국으로 송금해서 국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서 거주하시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들이지 직전에 오셔가지고 뭔가를 정리를 한다라는 거는 원래 의도했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 입장에서 한국에 재산을 일부 남겨두신 경우 또 내가 한국에 가서 이제 거주를 한다 생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긴 시간을 잡고 상속세를 줄여서 자녀들에게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한국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미쓰이 USA에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링크에 따라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을 모아서 저희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